네, 변동성이 계속됐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개장 전에 봐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6가지를 모아봤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초박빙 상황인 건 여전한 건데 조금씩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주도주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다시 한번 봐야 될 바이오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나머지 4가지는 이제 개별적인 소식들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신용과 그리고 KB금융의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있고 그리고 삼양식품이 결국에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불닭볶음면으로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 오늘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6가지 소식들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후보가 2주 만에 트럼프를 앞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율 격차는 51%대 48%까지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S&P 측에서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인 BBB로 상향했다고 하는데요. HBM 시장에서 1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망도 안정적을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투매 폭풍이 아까는 잠잠해진 증시 속에서 바이오 섹터가 주도주를 노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휴젤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금융 측에서 자사주 998만 주를 소각한다고 하는데요. 규모는 총 8천억 원 규모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삼양식품이 불닭을 앞세워 유럽에도 진출합니다.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수출이 증가하자 성장성이 높은 해외 시장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플랜트 전문 업체 SC 엔지니어링이 230억 원의 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재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플랜트와 바이오 역량에 대해서도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도 오늘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지지율 소식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두 미국 대선 후보를 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곧 우세했던 지지율 추이가 현지 시간 21일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반전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양상인데요. 후보 교체 이후 비백인 유권자와 젊은 여성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도 선거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에 의뢰해서 발표한 조사를 봤을 때 양자 대결을 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51%의 지지율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의 지지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3%포인트 정도의 우위를 보이게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난 2일을 포함해서 유권자 1,6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이 포인트 차이를 약간 1%포인트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오히려 3%포인트 뒤처지는 상황으로 구도를 뒤집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해리스 부통령은 백인 노동자와 농민의 표심을 공략하고요. 7개 경합주의 지지율은 지금 정확하게 50대 50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거의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여론조사 내용에 따라서 시장에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종목들, 수혜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마리화나 테마 쪽이라든지 혹은 낙태 관련 종목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바이오, 에머리지, 오성첨단소재, 현대약품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어제 시간외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바이오는 시간을 상한가 기록하며 5,630원 터치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HBM 쪽 소식이 좀 불거졌었는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P 측에서 SK하이닉스의 기존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망은 이번에 안정적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BBB는 S&P가 SK하이닉스에 부여했던 신용등급 가운데 역대 최고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적인 HBM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시장 가치에도 주목을 했고요. 향후에도 전망되는 실적 성장세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근거로 들어서 이번에 신용등급을 한 차례 높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S&P는 SK하이닉스가 우월한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HBM 시장에서 1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램이라든지 낸드 시장에서도 업황 반등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은 2022년에서 2023년 하락 사이클 이후에 일반 디램을 감산했고 이후에는 수급 불안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모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측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신중한 재무 정책을 바탕으로 견조한 잉여 현금 흐름을 활용해 에비타 대비 차입금 비율을 2023년 4.7배에서 올해 말 0.5배 그리고 내년 말에는 0.3배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HBM 시장에서 굳건한 1위를 지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어제장 삼성전자와 관련된 보도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잠재적인 리스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SK하이닉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투매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증시가 좀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제약바이오와 통신 엔터테인먼트 같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던 업종들에게 지금 온기가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폭락이 멈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증시가 불안하다는 점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현물시장에서 출회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주도주의 색깔이 바뀌는 흐름 그래서 그 안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4위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분기 매출을 발표하기도 했었던 셀트리온 역시나 거의 10%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지간해서는 움직이지 않던 통신과 배당주도 어제장 반등을 기록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랫동안 눌려왔던 엔터주들도 어제장은 두각을 드러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증시 불안이 약간 사라지게 되면서 그 안쪽에서 최근에는 반도체가 주목을 받았다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KB금융과 관련된 개별적인 소식인데요. KB금융이 기업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오는 14일 자사주 998만 주를 소각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지난 6일 종가 기준으로 8천억 원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소각하는 자사주는 지난해 8월부터 취득하게 됐던 자사주 558만 주고요. 이뿐 아니라 올해 2월부터 취득했던 440만 주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각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다음 달 중순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금 KB금융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자사주 소각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도 시장 변동성과 좀 관련이 있을 텐데 향후에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일조할 것이다라고 KB금융 측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오늘 또 KB금융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불닭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는 삼양식품, 유럽에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거점을 세우게 됩니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이 네덜란드 노르트 홀란드주에 삼양식품 유럽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근무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현지에 한인화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주 업무는 유럽법인 수출입 제반 관련 업무와 공급망 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삼양식품의 유럽 수출 비중은 작은 수준이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분석들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9년 전체 수출의 6% 수준이던 유럽 시장 진출은 지금 2020년에 8%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무려 16%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19%를 기록했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지 법인의 장점은 빠르게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과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고 즉각적으로 마케팅 효과도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요. 특히나 네덜란드는 유럽의 교통요지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효율적인 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삼양식품이라든지 불닭 소스를 또 납품하고 있는 S&D까지 어제 시간외에서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삼양식품 최근 차트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확실히 식품주 그리고 불닭 수출주로 우뚝 서게 되면서 한동안 계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6월까지 그 랠리가 이어지다가 6월부터는 현재 이 8월에 다르기까지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의 주가를 거쳤는데요. 여기서 유럽과 관련된 모멘텀이 불거졌었고요. 사실 이 소식 자체가 단독 보도를 통해서 어제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장마감 이후에 뉴스가 조금 더 쏟아졌다는 점에서 오늘장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SC 엔지니어링 플랜트 전문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시장에 230억 원의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을 포함해서 총 거래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SC 엔지니어링은 조만간 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합니다. 매각 가격은 약 230억 원으로 대상은 최대 주주인 우엔컴퍼니 지분 62.51%와 김건우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SC 엔지니어링 지분 3.13%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원그룹의 계열사 내셔널 화공기계로 사업을 시작했던 SC 엔지니어링은 종합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공에너지 같은 산업 플랜트 분야의 EPC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SC 엔지니어링 자체가 지금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플랜트나 바이오 역량 쪽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난 2022년에 바이오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원 ENC로부터 셀론텍을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재생의료 전문 바이오 기업인 셀론텍은 바이오 콜라겐 원료를 기반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재생치료를 도모하고 있는 10가지 의료기기 품목을 개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쪽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SC 엔지니어링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장 시간외에서도 함께 크게 올랐다는 점, 결국 시간을 상한가로 맞췄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